장인어른, 지금 데리고 가려고 왔는데. 누구를? 내 딸을? 누구 마음대로 데려가? 자네 지금 우리 딸이 어쩌고 있는지는 아는가? 30분을 넘도록 울고 있었어. 30분이 넘도록. 우리 딸이 전화이 먹도록 저렇게 오래 울고 있는 건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네 덕분에 한번 보게 됐네. 그런데 데려가겠다고? 아니 그게 죄송하지만 하지만 집에 애들이 뭐 지금 애들이 중요한가? 그 입에 빨간 양념이나 닦고 말하지.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이 자기 아내가 울고 집으로 뛰쳐나갔는데 밥이나 끝까지 처먹고 와? 아니 그건 오해요. 아니, 밥을 다 먹은 건 아니라 음식 나온 거 어느 정도만 처리하고 오느라. 자네 지금 나랑 말장난하나? 도대체 사람이란 게 말이야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가. 내가 그러라고 우리 딸을 자네한테 시집 보낸 줄 알아? 그리고 애초에 자네가 지금에서야 내 딸을 찾아온 게 그게 말이 돼? 여기 온 지 한 달이 지났어. 아픈 사람을 어떻게 집에서 내쫓을 생각을 해? 자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니 그건 저희 어머니가 약간 오버를 하셔서. 아무리 안 싸돈이 그렇다고 해도 자네는 그걸 막았어야 했을 거 아닌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집안일 해줄 사람 없다고 찾아와? 일 없네. 돌아가. 자네 같은 사람한테 내 딸을 보낸 게 내 실수야. 그리고 딸을 다시 보내는 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겠어. 아니 설마 이혼을 시키겠다는 소리는 아니시죠? 왜? 내가 못할 것 같은가? 결혼도 시켰는데 이혼을 왜 못 시켜? 아니 그래도 애들이 아직 성인도 안 됐는데. 그게 그렇게 걱정됐으면 자네가 진작 잘했어야지. 나는 내 딸이 더 중요하네. 그러니까 돌아가. 우리 딸 낳으려면 멀었네. 안 싸더니 다 낳고 돌아오라고 했으니 우리가 다 낳았다고 판단할 때까진 절대 안 보낼 거야. 저희 아빠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남편을 내쫓은 뒤에도 분이 안 풀리시는 건지 거실에서 한참을 씩씩거리시다가 제 옆에 오셔서는 저를 안고 같이 울어주셨죠. 저는 그날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럽고 감사한 복잡한 마음으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매일 다시 찾아오더군요. 하지만 와서 한다는 소리는 역시나 애들 얘기였을 뿐 저에 대한 걱정이라던가 미안함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아빠는 매번 남편을 계속 내쫓아냈죠. 저는 당연히 남편을 보러 나가지도 않았고요. 그러기를 또 한 달이 지나니 남편은 이제 아예 저희 아빠한테 성질을 부리더군요. 다 나은 거 아는데 왜 그러냐고요. 그러면서 애들 지금 민감한 시기인데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고 따지기까지 하는데 방 안에 있던 저도 기가 막혔는데 면전에서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아빠의 심정은 참 어떠했을지. 진짜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 수술 받은 지가 언젠데 언제까지 그 핑계를 대실 건데요? 그리고 우리 애들 지금 사춘기예요. 진짜 민감한 시기거든요. 근데 제대로 못 돌봐줘서 애들 엇나가면 장인어른이 책임지실 거예요? 뭐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압은 나았어도 우리 딸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안 나았어. 그래도 매일 찾아오는 정성이 있어서 조금씩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는데 내 오늘 니놈 짓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도저히 안 되겠구나. 돌아가라고. 오늘 일을 포함해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 안싸돈하고 같이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거 아니면 당장 이혼시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아빠는 그렇게 외친 뒤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남편이 뭐라 혼자 중얼거리는 듯 했는데 진짜 어쩜 저리 찌질하고 못난 생각만 하는 건지 제 남편이지만 정말 정이 떨어지더군요. 이후로는 정말 이혼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저런 놈과는 더 이상 함께 살아봐야 완치됐던 암이 재발할 것만 같았어요.
자식 생각에 이혼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히려 자식 교육에는 저런 놈과 함께 사는 게 더 안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오셔서 아빠 말대로 사과를 하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들긴 했죠. 하지만 곧 저희 남편 놈이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그럴 놈이었다면 진작 사과를 했던가 아니면 애초에 그럴 잘못도 안 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역시 제 남편은 예상대로 시어머님과 사과를 하러 오기는커녕 아예 찾아오는 것 자체를 포기했더군요. 그럴수록 전 이혼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를 알아보고 있었죠. 애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그렇게 막 변호사를 선임하러 가기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을 함께 찾아오셨어요. 사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잘 못 지냈습니다. 누구랑 누구 덕분에 속만 끓이면서 보냈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말 같은 어른으로서 별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사돈. 제가 우리 아들을 제대로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렇게 저희 딸을 내쫓을 때는 언제시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네, 압니다. 그것도 많이 서운하셨을 거라는 거. 그땐 제가 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저희 남편을 지병으로 떠내보냈다 보니 저희 아들이 너무 걱정돼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사돈. 네, 이렇게 사죄드릴게요. 남의 딸도 귀한 자식인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허허, 아니 갑자기 이러시면 이제 그만 우리 며느리 보여주세요. 직접 보고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 너도 얼른 사과드려. 장인어른,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 잘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저번 주엔 너무 건방지게 말씀드린 것도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무릎 꿇고 이렇게 사죄드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장인어른.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빠가 말했던 대로 무릎을 꿇으며 진심으로 잘못을 빌었기에 저희 아빠는 난감해 하시더군요. 당사자인 저의 의견도 없이 뭐라 말씀드리긴 어려우셨겠죠. 솔직히 저도 많이 놀랐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이렇게 제대로 사과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또 시간만 때우다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니 어느새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버리더군요. 그래도 함께해온 세월이 벌써 20년이 되어가고 있으니 정이라는 게 이래서 참 무서운 거겠죠. 전 밖으로 나가서 이제 됐다고 그만 집으로 가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난 이제 괜찮으니까 그만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과 남편은 기뻐하면서 저의 짐을 들어주고 함께 차로 향했습니다. 참나 20년을 살면서 제 짐을 들어준 건 결혼 초기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었네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시어머니가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다시 한번 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를 하시던 도중에 묘하게 쎄한 느낌을 주는 말이 있었어요. 아가, 내가 정말 그땐 정신이 없었다. 다시 한번 더 사과를 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심정도 이해를 하니까 괜찮아요. 앞으로만 그런 일 없으면 되죠.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래도 아마 이번 일로 네가 이혼도 생각을 했을 텐데 정말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네가 그런 생각하는 일 없도록 내 아들한테도 잘 말할게. 애들도 아직 다 못 컸는데 이혼해서야 쓰겠니?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 단단한 가족이 되면 좋겠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물론 평범한 사과이자 격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전에 남편이 애들 문제 때문에 억지로 저를 찾아왔던 게 생각이 나면서 혹시 어머님도 지금 애들 키우는 문제라거나
이혼 후 아들 걱정 때문에 속으로 미안하지도 않은데 억지로 사과하고 계신 건 아니까 의심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러던 중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걸 보고 아, 저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분명 시어머님과 남편이 오면서 무언가 얘기를 나눴을 거고 만약 시어머님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다면 그 증거가 블랙박스 안에 담겨 있을 테니까요. 전 그걸 생각하며 집에 돌아온 뒤 모두가 잠들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모두 잠이 든 새벽, 전 조용히 남편 차 키를 챙겨서 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틀어 시어머님과 남편이 올 때 영상들을 모두 챙겨봤죠. 그래도 그때까진 작게나마 믿음이 남아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 뭐 별거 있겠냐 싶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긴 했었죠.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 안에는 정말 경악스럽고 끔찍한 대화가 남겨져 있었어요. 에휴, 정말 사돈댁들한테 너무 죄송스럽네. 내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꼬. 진짜 정신이 나갔었지. 나이가 들어서 치매기가 도졌나. 아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치매는 무슨. 우린 그냥 필요한 일을 했던 것뿐이지. 그렇게 미안해할 일도 없어. 장인어른이 걔가 오버하는 거지. 야, 그럼 못 써.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사돈댁도 사돈댁이지만 미연이가 얼마나 상처 입었겠네. 지금 다시 생각해도 내가 못됐지. 그 아이가 착하니까 이 정도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 착하긴 뭐가 착해. 식당에서 나한테 젓가락까지 던져댔구만. 나이 먹고 사람들 앞에서 그 수모를 당하는 게 얼마나 쪽팔렸는지. 진짜 내가 돈만 있어서 봐. 그냥 이 짓 안 하고 가정부를 쓰고 말았지. 그리고 엄마보다 장인어른이 더 심해. 한 달에 그렇게 찾아갔는데 문전박대하는 게 말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못 써. 우리가 잘못한 일인데.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가 미안해할 거 없다니까. 진짜 장인어른만 아니었으면 에휴 어떻게 사위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돼야지. 사위가 아니라 남이어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아니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오냐오냐 키워대니 걔가 암에 걸렸지. 에휴 아들 그만하지 못해? 너 어떻게 그런 말을. 에휴 그래 다 내 탓이다. 내가 너를 너무 잘못 키웠어. 잘못했으면 반성을 할 줄 알게끔 키워야 됐는데 어쩜 이렇게 이 나이 먹도록 철딱서니가 없을꼬. 아무튼 일단 가서는 꼭 제대로 사과드려. 알겠어? 아이 내가 알아서 할게. 정말 충격이죠.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님은 정말 진심으로 시어머님이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계셨고 남편은 반성은커녕 저나 저희 아빠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욕만 한 게 아니라 소름 끼칠 정도의 막말을 했죠. 전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블랙박스를 차에서 뜯어낸 뒤 자고 있던 남편에게 가서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눈을 부스스 비비며 일어나 제가 던진 것을 확인하더니 뻔뻔스럽게 왜 그렇게 오버하냐고 하더군요. 참나 기가 막혀서 아이 뭐야 뭐 이런 걸로 사람을 자고 있는데 깨우고 그래. 나중에 얘기하면 되지. 뭐? 이런 걸로? 당신이 이 안에 무슨 대화가 담겼는지 몰라서 그래? 우리 아빠가 아니 내가 오냐오냐 자라서 암에 걸렸다고? 네가 사람이야? 아 뭐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아니 그래 뭐 솔직히 좀 심하게 했던 건 인정하는데 그럴만도 하잖아. 나도 한 달에 그렇게 문전박대 당했는데 무릎까지 꿇으라고 하니 화가 안 나겠냐고. 넌 어떻게 지 남편 편들 생각을 안 하고 아빠 편을 들고 있냐. 아내로서 그게 자격이 있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아내로서의 자격? 그래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자격이 없던 거였는데 하늘 높은 남편 탓을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그래 난 자격 없으니까
이혼하자. 이제 더는 못 참아. 남편은 제가 이혼 얘기를 다시 꺼내자 이럴 줄은 몰랐던 건지 슬그머니 다시 꼬리를 내리려고 하더군요. 아이 또 왜 그래 여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미안해. 내가 말이 심했어. 아니 그래도 그게 솔직히 이혼할 정도의 일은 아니잖아. 어? 잘 생각해 여보. 정말 끝까지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남편은 정말 소름 돋게 끔찍했습니다. 이젠 정말 사람이 아니라 괴물로 보였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과 자식을 낳고 20년을 살아왔던 건지, 어떻게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건지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곧장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혼 서류를 떼어오자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지난번처럼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뻔하죠. 어차피 속에서는 진심이 담겨있지 않을 테고 그저 가정부가 필요해서 저러는 거라는 거 이번에 저도 단호하게 남편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동정표를 팔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사실 영상에서도 진심으로 미안해하셨고 이번에도 진심으로 사죄를 하셨어요. 울면서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자기가 제대로 교육시키겠다고 비시는데 그걸 보면 마음이 약해지다가도 그런 시어머니한테 사과 좀 더 제대로 해야 자기 이혼 안 할 수 있다는 남편 모습을 보고는 고개가 저절로 가로지어지더군요. 저 사람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반년 정도의 시간 끝에 이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후련하더군요. 우리 아이들도 다 저를 따라오기로 했고 재산 분할도 거의 다 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남편이 해온 행동들이나 말들이 상식을 초과했으니까요. 물론 저런 못난 아들을 앞으로도 혼자 데리고 살 시어머니는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저나 저희 아이들까지 지옥에 함께 끌려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게 이혼을 한 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혼하고 난 이후의 삶이 조금은 두려웠는데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진작 이혼할 걸 그랬어요. 짐덩어리자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지금 전 우리 아이들과 너무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번 전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더군요. 전 남편이 간암에 걸렸다고 말이죠. 뭐 이혼하고 술만 먹고 사는 건진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별 감정이 없었어요. 남의 아빠 암 걸려라 저주를 하더니만 지가 걸렸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더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에 안쓰럽고 마음이 약해져서 뭐라도 도와줘야 하나 했는데 제 발로 돌아갈 일은 절대 없죠. 그리고 어머님은 안 됐지만 부디 잘 고쳐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왕이면 암 치료하는 김에 그 진상 같은 성격도 치료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니 다신 연락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앞으로는 번호도 다 차단하고 받지 말아야겠습니다. 괜히 어머님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요. 저는 저희 아이들과 행복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